네, 저희 지난 시간에 DDL 중에서요, 테이블을 변경하는 어, alter 테이블의 네 가지 명령, rename, add, drop, modify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rename을 사용하는 문장 형식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 세 개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테이블의 이름을 변경해 주시는데, 아마 어제까지 여러분들 수업을 따라 하셨으면 스콧 계정에서 EX 스튜던츠라고 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EX 스튜던츠죠. 테이블 이름을 그냥 EX 빼고요. 빼고 스튜던츠로 변경을 해보세요.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두 번째 문제는 1번을 하고 나면 이제 테이블 이름이 스튜던츠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스튜던츠 테이블의 컬럼 중에서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네임, 버스데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버스데이라고 하는 버스데이 컬럼의 이름을, 컬럼의 이름을 앞에 스튜던트를 붙일까요? 스튜던트 언더스코어 벌스 데이로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두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제약 조건의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건데요. 아마 EX 스튜던츠에서는 제가 만들 때 제약 조건을 만든 게 없을 거예요. 제약 조건을 만든 게 하나도 없을 거고요. 제약 조건 만들었던 게 아마 EX TBL 1번, TBL 2번, TBL 3번 이런 쪽에서 제약 조건들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EX TBL 1번을 잠깐 좀 볼게요. EXTBL 1번을 클릭해서 여기 열어서 봤어요. 열어서 봤고 밑에 테이블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탭들이 여기 있죠. 이 중에서 제약 조건을 보시면은요. 제약 조건을 보시면 sys로 시작하는 제약 조건 이름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져 있는 제약 조건 이름이 저랑 같은가요? 다를 수도 있어서 이 뒤에 숫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테이블 1번에 프라이머리 키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8351로 끝나 있습니다. 혹시나 숫자가 다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으로 해주세요. 저는 8351.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EXTBL 1번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이름이 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S 00 008351 8351 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 이렇게 하니까 제약 조건 내용을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PK 그다음에 뭐 EX TBL 1번 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십시오. 요 형식을 따라서 해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변경할 때는 여기만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변경할 때는 테이블 이름, 원래 컬럼 이름, 바꿀 컬럼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죠? 제약 조건 바꾸실 때에는 테이블 이름, 원래 제약 조건 이름, 새로운 제약 조건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실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 변경하는 게 제일 쉬워요. 올터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돼요. ex, student. 그 다음에 변경하겠다라고 명령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rename to. 여기서는 뭐뭐로라고 하는 걸 써주셔야 돼요. rename, 이름 변경하겠다, 뭐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새로운 이름을 student로 하기로 했죠. 그럼 세미콜론, 컨트롤 엔터. 그러면 그 출력 부분에 뭐라고 나오죠? 테이블 EX 스튜던트가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오죠. 이 변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올터예요, 올터. 올터를 번역한 게 변경이라고 나온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실제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옆에 접속 탭을 볼게요. 옆에 접속 탭을 보시면은요. 지금 EX 스튜던트처럼 보이죠? 그런데 테이블 클릭하시고요. 새로 붙임해 보세요. 여기 테이블을 클릭한 다음에 새로 붙임을 하시게 되면 테이블 이름이 EX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는 스튜던트가 없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스튜던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맞습니까? 컬럼 이름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타입들도 그대로 있고 데이터들을 보시면 데이터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약 조건은 원래 하나도 없었으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변경 잘 됐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테이블 안에 있는 컬럼의 이름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lter 테이블 테이블이니까 당연히 테이블 이름을 써줘야 되겠죠. 자, 이제는 테이블 이름이 뭐예요? student죠. student. 그 다음에 명령은 이름을 변경하는 거니까 rename. 테이블 자체의 이름이 아니라 컬럼의 이름을 변경하는 거니까 rename column. 그 다음에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birthday죠. 원래 이름이 birthday. 이거를 뭘로 바꾸겠다? student underscore birthday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 실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이블 이름은 students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요. 테이블 선택하고 새로 고침하고 students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요. 네. student ID, student name, student birthday 이렇게 나왔죠. 원래 이름은 birthday였었는데 지금은 student birthday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alter table, rename to. alter table, rename column to.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제약 조건 내용입니다. 제약 조건은 테이블 이름이 좀 다르죠. alter table. 테이블 이름이 extbl 1번. extbl 1번. 이거 먼저 좀 잠깐 좀 열어둘게요. extbl 1번 열어서 제약 조건을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약 조건 이름이. 요거 변경하겠다는 거죠. 요거. 그래서 alter table extbl 1번 rename. 이번에는 제약 조건이니까 constraint. 원래 이름 써주시면 되겠죠. sys underscore c 008351. 자, 이거를 to 하면 되죠. to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 할 거고 테이블 이름은 extbl 1번이다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니까 네, 이번에는 테이블 extbl 1번이 올터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죠? alter table rename constraint to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바뀌었는지 볼까요? extbl 1번 그리고 여기 제약 조건 탭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면 돼요. 새로 고침. 새로 고침.
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니까 아까는 sys로 시작하는 그 제약 조건 이름이었는데 constraint name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약 조건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PK, EX, TBL 1번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잘 계십니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올터 테이블 중에서 첫 번째 이름을 변경하는 올터 테이블 rename to 요거 마무리 짓고요. 이번에는 추가를 하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올터 테이블 add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올터 테이블 add. 자, 그러면 두 번째. 추가. 명령은 add예요. add. 추가를 하실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컬럼을 추가한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추가한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컬럼 추가하는 문법을 먼저 보면은요. alter table이라고 하는 키워드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되겠죠. 테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명령어를 써주셔야 돼요. add. 컬럼을 추가하실 때에는 컬럼을 만드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을 선언하는 문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add 다음에 alter table add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을 선언하시는 문법. 컬럼을 선언하시는 문법이 뭐예요? 컬럼 이름 쓰죠. 그 컬럼에 데이터 타입을 써주죠. 데이터 타입을 쓰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본값이 있으면 기본값 설정, 디폴트. 기본값 설정할 수 있죠. 기본값 설정 없이 제약 조건 설정할 수 있죠. 이거예요. 올터 테이, 어, 올터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시고요. add. 그 다음에 문법을 보면 그 다음에 문법은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제약 조건. 자, 이 순서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컬럼을 선언하는 그 문법하고 똑같죠. 그거 그대로 써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을 써주는 것까지는 필수. 이건 없으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도 컬럼 이름과 데이터 타입은 반드시 써줘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값이 있는 경우, 기본값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디폴트 하고서 기본값 설정해 주면 되고요. 기본값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어, 컬럼을 선언하는 위치에서 제약 조건을 줄 수도 있죠. 어, 그리고 제약 조건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기본값과 제약 조건을 둘 다 가질 수도 있죠. 둘 다 가질 수도 있죠. 요 대괄호의 의미는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 여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을 해볼까요? 연습을 해보면 스튜던츠라고 하는 테이블 가지고 할까요? 자, 우리는 지금 스튜던츠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테이블에 스튜던트 이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컬럼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스튜던트 이메일 컬럼만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좀 부족하죠.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타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변길이 문자열, 최대 100바이트, 바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 타입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테이블에 대한 정의가 바뀌죠. 컬럼이 3개밖에 없었는데, 컬럼이 4개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테이블의 정의가 바뀌는 거는 올터 테이블이에요. 올터 테이블.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츠고요. 스튜던츠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컬럼을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추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add. 그 다음에 컬럼 선언 부분을 써주시면 되죠. 컬럼 선언 부분. 컬럼 이름은 student, 이메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타입이 바차 2 그리고 최대 100바이트니까 100. 단위를 생략하면 바이트가 기본 단위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로그가 테이블 스튜던츠가 alter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되셨습니까? 혹시 안 되신 분? 자, 확인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접속 패널에서 테이블 찍고 새로 고침. 네. 여기 4번째 컬럼이 생겼죠. 스튜던트 이메일이라고 컬럼이 생겼죠. 그죠? 데이터 타입도 맞게 들어갔는지 볼까요? 제가 테이블을 찍었어요. 스튜던트라고 찍었습니다. 스튜던트 이메일, 가변 길이 문자야. 여기 100바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100바이트. 자, 되십니까? 자, 하나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기본값이 있는 경우, 기본값도 설정하는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스튜던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이번에는요, 스튜던트, 그레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이름의 컬럼을 추가를 해주시는데, 자, 그레이드,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는 학년, 물론 이 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등급이라는 의미로 뭐 1등급, 2등급, 4등급 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뭐 내신 등급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년으로 할 거예요. 학년.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으면 3학년까지밖에 없을 거고요. 뭐 대학교라고 한다면 4학년까지 있겠죠. 네, 그런 거를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년이라고 가정하면 무슨 타입이면 될까요? 숫자 타입. 숫자 타입인데 학년이 두 자리 숫자일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한 자리로 할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숫자 타입인데 한 자리 정수. 한 자리 정수. 소수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한 자리 정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값. 0학년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1학년. 그 다음에 뭐 1년이 지나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값을 1로 할까요? 기본값은 1을 갖는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인데 데이터 타입은 한 자리 정수고 기본값은 1로 하는 이런 컬럼을 추가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네. 다시 해볼까요? 테이블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때문에 alter 테이블이라고 하는 DDL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테이블 이름은 student, 그리고 컬럼을 추가하실 때는 add, 컬럼 이름은 student grade,
데이터 타입은 넘버 타입인데 한 자리까지만. 그리고 기본 값은 디폴트로 선언하죠. 1로 하기로 했죠. 맞습니까? 네. alter 테이블, 테이블 이름, add라고 하는 명령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법을 보시면 create 테이블에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디폴트 밸류를 설정하는 문법과 동일하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게 되면 변경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새로 고침 해보시면 스튜던트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이 새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패널에 열어가지고 볼까요? 패널 열어서 보시면은요, 스튜던트 그레이드, 넘버, 한 자리, 소수점은 0. 그죠?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라고 하는 컬럼 있죠, 여기. 디폴트 밸류가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1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가 있죠? 맞아요? 우리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인설트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이렇게 있었네요. 박길동이라고 해볼까요? insert into, insert into student. 컬럼 이름이 student id, 그 다음에 student name. 두 개의 컬럼에만 인설트를 해볼게요.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으니까 이 두 개만 인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alues 아이디는 2000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박길동 이렇게 해볼까요? 인설트 문장도 어렵지 않아요. 인설트는 딱 형식이 요거예요. 그죠? insert into values, insert into values. 자, 실행하시게 되면 한 개의 행이 삽입이 됐대요. 잘 되죠? 잘 되고 삽입이 됐으니까 커밋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밋 하신 다음에 select 한번 해볼게요. select 모든 컬럼 from student 2000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군요. 물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는 오더 바이로 정렬하면 되니까요. 정렬하면 되니까 자, 여기 2000번 그죠? 박길동 제가 넣을 때 그레이드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죠. 그레이드가 1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기존에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 없었죠.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이 없었는데 새로운 그레이드라고 하는 컬럼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뭐 홍길동, 김길동, 이길동 뭐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디폴트 값들이 자동으로 다 채워져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없는 컬럼을 새로운 컬럼을 애드할 때 디폴트 값을 설정을 하면은요. 테이블을 만들면서 디폴트 값도 자동으로 넣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학생을 인설트를 할 때에도 그레이드 값을 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 값이 자동으로 인설트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컬럼 추가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제약 조건을 그 옆에다 쓰셔도 돼요. alter 테이블, add,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제약 조건 쓰셔도 돼요. 네, 그거는 필요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약 조건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lter 테이블 add예요. alter 테이블 add에서의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add 명령은 컬럼 추가, 제약 조건 추가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약 조건 추가. 제약 조건 추가. 여기는
이렇게 쓸까요? 여기는 컬럼 추가. 컬럼 추가는 ad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제약 조건 추가는 문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alter, table,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추가니까 add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냥 add라고만 해버리면 add 다음에 이름이 나오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는 이 이름을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add 할 때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키워드가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컬럼 이름 이렇게만 쓰시면 되지만 제약 조건을 추가하실 때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약 조건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제약 조건 이름은 생략하셔도 돼요. 제약 조건의 이름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되고 그러면 제약 조건의 이름은 자동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만들어 줄 거고 반드시 필요한 키워드는 constraint라고 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이 문법은 아까 add라고 할 때는 뒤쪽에 나오는 문법이 create table에서 컬럼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맞아요? 음. 자, 여기서는 add 다음에 나오는 문법은 제약 조건을 선언할 때의 문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create table에서 제약 조건 선언을 따로 만드는 부분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할 때, 그 문법 정리한 것들을 보시면은요, 문법 정리한 거를, 제약 조건 부분이 있죠? 죄송합니다. 제약 조건 부분을 보시면, 제약 조건 부분을 보시면, 컬럼 선언 따로, 제약 조건 선언 따로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아래쪽에 문법 있죠. 이 문법을 어디에서 사용한다? alter table add에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ter table add. 그러니까 이미 컬럼은 있는 거잖아요. 컬럼이 있는 상태에서 제약 조건만 add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제약 조건, 그다음에 이름, 제약 조건 내용. 그러면 요 제약 조건 내용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면 프라이머리 키 컬럼을 써주셔야 되고 유니크면 유니크인 컬럼을 써주셔야 되고 체크면 체크 조건식을 써주셔야 되죠. 어, 그러니까 이 문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에다가 컬럼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 alter 테이블 점점점 add 다음에 그 사용하는 문법은 create 테이블에서 그 컬럼 선언 문법. 이 자리에는 어떻게 쓸까요? 괄호로 쓸까요? 사실 괄호는 있는 게 아니에요. 괄호를 쓰는 건 아니고 이렇게만 쓸게요. create table에서 컬럼 선언 문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add 다음에 그래서 add 다음에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기본값 제약 조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드렸던 거고 제약 조건을 하실 때에는 alter
테이블 이름, add 다음에, create 테이블 할 때, 어, 테이블 생성 시라고 할까요? 테이블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따로 선언하는 문법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add 뒤쪽에.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테이블 add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 컬럼을 선언하는 문법.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alter 테이블 add가 명령이잖아요. alter 테이블 add 다음에 테이블을 생성할 때 제약 조건을 따로 선언하는 문법을 써주시면 된다예요. 테이블을 생성할 때 그 제약 조건 따로 선언하는 게 constraint 붙여주죠. 그 다음에 이름 주죠. 내용 주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리면은요. 우리 지금 스튜던트에는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은 그런 테이블이에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스튜던트 아이디 컬럼에 고유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죠. 고유키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보세요. 이런 지금 현재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제약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컬럼들만 5개의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같이 해볼까요? 올터 테이블 이름은 스튜던트 추가를 할 거죠. add. 그 다음에 문법은 컬럼을 추가할 때는 컬럼을 선언하는 문법,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는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문법이에요. 그죠?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거니까 constraint라고 써주셔야 되고, 제약 조건 이름은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 그랬죠? 저는 만들게요. pk students 이렇게 만들게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의 내용이 뭐예요? primary key죠. 자, 근데 테이블 이름은 있지만 이 테이블에서 무슨 컬럼이 프라이머리 키인지를 설정을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괄호 안에다가 student id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 문법을 보시면 add 뒤쪽에 있는 문장만 보세요. add 뒤쪽에 있는 구문만 보시면은요. 제약 constraint, 그 다음에 이름, primary key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무슨 컬럼이라고 하는 이 문법을 보시면은요. 요만큼 드래그한 부분만큼만 보시면 우리가 제약 조건 추가할 때 자, 이거랑 다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테이블을 만들 때 제약 조건을 이런 식으로 추가하잖아요. 이 문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add 할 때.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하고서 이렇게 문법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실 때는 add 다음에 이렇게 구문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reate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으시면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의 그 문법, 구문의 그 순서나 그 구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들을 아시면 올터 테이블 애드도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터 테이블 애드 다음에 컬럼을 선언하는 문법, 올터 테이블 애드 다음에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컨트롤 엔터하고 실행했습니다. 테이블이 변경이 됐대요. 음, 자, 그러면 스튜던트 테이블 열어서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새로 고침을 했더니 프라이머리 키 여기 제약 조건 탭입니다. 지금 제약 조건 탭이고요. PK 스튜던츠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약 조건이 만들어졌고요. 스튜던트 아이디 컬럼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혹시 안 만들어 주신 혹시 에러 나신 분 계세요? 똑같이 썼는데 에러 나신 분 있으시죠? 있으시죠? 데이터 한번 볼까요? 스튜던트의 데이터 한번 보세요. 스튜던트 아이디 쪽에 중복되는 값이 있거나 널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있죠. 그것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에 가서 바꿀게요. 제약 조건 추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에요. 사실 실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 에러를 만나신 분이 실제 현업에서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요. 스튜던트라고 한 테이블을 만들어요. 테이블을 만들 때 당시에는 컬럼 이름하고 데이터 타입하고 이런 것들만 선언을 했고 제약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제약 조건을 아무것도 안 준 상태니까 인설트가 마음대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설트가 원하는 대로 인설트가 될 거기 때문에 스튜던트 아이디에 중복되는 값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아이디에 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이블 자체에 이미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없는 널이 있거나 혹은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오- 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이
오류가 발생해요. 일단 데이터 자체에 결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데이터 지워놓고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을 다시 줘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됩니다. 어, 그런 경우를 한번 우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름 중에 널인 값이 하나가 있나요? 없으세요? 혹시 없으신 분? 이름 중에 널인 값이 없으신 분 계세요, 혹시? 어, 혹시 없으면 그냥 여기다가 그 아무 값이나 하나 넣어주세요. insert into 구문으로 스튜던트 아이디만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뒤쪽에는 다 비워버리세요. 뭐 그러면은 여기 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름 부분에 이미 널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컬럼에다가 낱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주겠다.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스튜던트,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는데, 컬럼에 낱널 제약 조건을 추가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만들겠죠? alter, table, student, 추가니까 add라고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선언하는 방법. 그죠? 그러니까 constraint라고 써주셔야 되고, 낱널 이름 만들어 줄게요. student의 이름은 낱널이다. 뭐 이렇게 만들게요. 낱널 할 때 낱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컬럼 따로, 제약 조건 따로기 때문에 제약 조건 따로 주실 때는 낱널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체크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컬럼 이름이 student name 그 다음에 is not null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뒤쪽 부분이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문법하고 동일하죠. 그죠? 제약 조건, 이름, 그다음에 제약 조건 내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지금 이 문장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해야 정상이에요. 오류가 발생하는 게 정상이에요. 스튜던트 네임을 검증할 수 잘못된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어색하죠. 번역한 게 영어를 그냥 번역기로 돌린 게 좀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이름으로 지금 제약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제약 조건을 만들려고 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낱널이 맞는지 이 체크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약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제약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미 이름에 널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다가 주석으로 자, 이 경우 이미 스튜던트 테이블에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일부 데이터, 일부 데이터는 스튜던트 네임이 어, 데이터 n은 데이터 n이라고 할게요. 테이블에 음, 테이블의 데이터 n은 스튜던트 네임이 너린 데이터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널 제약 조건에 위배되기 때문에 만널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튜던트 네임이 널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이름, 아니면 널이 아닌 값을, 값을 채워주는 방법이 있겠죠. 어, 채우고 나서,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난널 제약 조건을.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미, 이미 테이블에는 이미 널인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약 조건 자체가 위배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널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널이 안 되도록 값을 넣어주고 나서, 그러면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는 우리가 이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 문장이 성공했지만, 그거는 현재 들어가 있는 스튜던트 아이디가 널인 값이 하나도 없었고, 중복되는 값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를 추가하는 게 가능했던 거고, 만약에 일부 데이터에 널이 있다거나, 아니면 중복되는 값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프라이머리 키는 추가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이터들을 먼저 삭제하거나 변경한 다음에 그래서야 add constraint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널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은 저희가 나중에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할게요. delete from student where student name is null. 자, 이 문장의 의미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말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우리말로 옮겨보세요.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그죠? 이름이 너림, 스튜던트 네임이, 너린 데이터를 어떻게 해라? 딜리트, 삭제해라. 이런 SQL 명령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삭제해라.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그죠? 자, 그럼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거를 실행하시게 되면, 아, 제가 컬럼 이름 잘못 썼네요. 스튜어트 네임이라고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니까 한 개의 행위 삭제가 됐다라고 나오죠. 한 개의 행위 삭제, 두 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삭제되는 행위 없어요. 그죠? 이미 삭제가 다 돼버렸기 때문에, 그죠? 어, 이걸 두 번, 세 번, 네 번 실행하더라도요, 더 이상은 삭제되는 행위 없습니다. 음. 자,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커밋. 그리고 새로 고침 해볼까요? 새로 고침. 데이터 새로 고침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름 부분에 널인 값 없어졌죠. 아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자, 이제 그러면 똑같은 문장인데, 어, 이 상태에서 제 코드에서는 몇 번째, 저는 여기 45번째 라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 줄수하고는 다르겠죠. 45번째 행에, 45번째 라인에 문장을 실행하면, 실행하면
alter 테이블 명령은 성공합니다. 뭐 문장 바꾸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요 위치로 가셔가지고 커서 여기다 놓고요. 여기다 놓고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어때요? 테이블 변경이 성공하죠. 아까는 실패했던 명령이 지금은 성공하죠. 난널 제약 조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맞춰놨기 때문에 그 난널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현업에서 굉장히 자주 만나시게 되는 그런 거예요. 어, 올터 테이블에서 제약 조건을 추가할 때 이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제약 조건에 위배가 되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프라이머리 키든 유니크든 난널이든 체크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을 준다는 얘기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제약 조건을 위배하는 데이터들을 삭제해 놓고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명령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 새로 고침해 보세요. 스튜던트 탭을 새로 고침해 보시고요. 제약 조건 탭 들어가 보시면 N은 스튜던트 네임 체크하는데 스튜던트 네임은 is not null이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제대로 잘 들어가 있죠. 그죠? 음.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만나게 되는 실제 현업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네, 올터 테이블 애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애드 어렵지 않죠? 추가할 수 있는 거는 컬럼하고 제약 조건이다. 그럼 add 다음에 컬럼을 선언하는 문법. 제약 조건인 경우는 add 다음에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질문 또 있으실까요?